월급의 절반이 월세로 나갑니다. 영끌에서 집 샀더니 이자만 월 200, 원금은 줄지도 않습니다. 청약 넣으면 500대 1, 당첨되면 로또 맞았다고 합니다. 전세 들어가면 사기당할까 불안, 뉴스 켜면 맨날 전세 사기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집 때문에 미쳐가는 사람들,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포기하고 인생을 저당 잡힙니다. 30대 절반이 무주택자, 40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800년 전 똑같은 문제로 머리를 싸맨 남자가 있었습니다. 집 없는 수백만 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삼국지의 조조. 오늘은 조조의 부동산 정책, 둔전제 이야기입니다. 196년 중국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10년 전 황건적의 난이 터졌고 농지는 황폐화됐습니다. 뒤이어 동탁이 수도 낙양을 불태웠고 군벌들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인구가 5천만에서 1,000만으로 줄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5명 중 4명이 죽거나 사라진 겁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백골이 들판에 드러나고 천리에 다구는 소리가 없다. 조조 본인이 쓴 시입니다. 직접 보고 쓴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떠돌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살 곳이 없어서. 농사를 지으려 해도 언제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농사를 포기하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들을 유민이라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세 만기되면 갈 곳 없는 사람들, 월세 밀려서 쫓겨나는 사람들, 고시원 전전하는 청년들. 그런 사람이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조조 본인도 식량 때문에 전쟁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194년 서주를 공격하다가 메뚜기 떼가 곡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굶주린 병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했고 조조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 도겸이 코앞인데 밥이 없어서 복수를 포기한 겁니다. 천하의 조조도 식량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 조조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칼로 하는 게 아니라 밥으로 하는 거다. 대부분의 군벌들은 유민을 짐으로 봤습니다. 먹여 살릴 여유가 없으니까요. 원소는 쫓아냈고 유표는 방치했고 어떤 군벌은 죽였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유민을 짐이 아니라 기회로 봤습니다. 저들은 일할 수 있다. 저들에게 땅을 주면 생산을 한다. 조조는 유민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필요한 건 뭔가? 단순했습니다. 땅, 농사지을 땅, 살 수 있는 곳,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확신. 그래서 조조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습니다. 국가가 땅을 준다, 소도 준다, 농기구도 준다. 대신 수확의 절반을 가져간다. 이것이 둔전제입니다. 196년 황제를 옹립하고 허도로 수도를 옮긴 직후의 일입니다. 참모 조지와 한호가 건의했고 조조는 즉시 실행했습니다. 구조를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땅은 국가 소유입니다. 백성에게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겁니다. 소유권은 국가, 경작권만 백성한테 줍니다. 백성은 땅을 팔 수 없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둘째, 생산 수단을 제공합니다. 소, 농기구, 종자, 초기 비용을 국가가 냅니다. 빈손으로 와도 바로 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같은 겁니다. 셋째, 세금은 40%에서 60%, 거의 절반을 가져갑니다. 국가 소를 빌리면 60%, 본인 소가 있으면 50%였습니다. 내 소로 농사 지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가 있었던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닙니까?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 땅은 국가 거, 살 권리만 백성 거. 초기 비용 지원해주고 대신 월세나 이자로 회수. 1800년 전 조조가 이미 한 겁니다. 조조는 둔전을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민두는 일반 백성이 농사 짓는 것, 군두는 병사들이 평시에 농사 짓는 것. 전쟁 없을 때는 농사, 전쟁 나면 싸우러 가는 시스템입니다. 병사 월급 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세금 40%에서 60%면 엄청 높은 거 아닙니까? 요즘 세금 몇 퍼센트 오른다고 난리인데 절반을 가져가면 백성들이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백성들은 환영했습니다. 왜?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떠돌다 굶어 죽거나 조조 밑에서 농사 짓거나. 선택지가 2개뿐이었습니다. 세금 절반 내도 안정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지켜주고 약탈 안 당하고 내년에도 여기서 농사 지을 수 있다는 확신,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군벌들 지역에선 100% 약탈당하거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수확철 되면 군대가 와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50% 세금이 비싸 보여도 100% 약탈보단 나은 거죠. 차라리 반만 내고 안전한 게 낫습니다.
조조는 이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소유가 아니라 안정이다. 내 땅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일도 여기 있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행 첫 해, 허도 주변에서만 곡물 100만 석을 확보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군대 10만 명을 1년 먹일 수 있는 양입니다. 당시 조조 병력이 몇만 명이었는데 식량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굶어서 철수했던 조조입니다. 이제는 창고가 넘칩니다. 조조는 이 식량으로 병사를 먹이고 병사로 영토를 넓히고 영토에서 다시 둔전을 실시했습니다. 부동산이 돈을 낳고 돈이 군사력을 낳고 군사력이 천하를 낳은 겁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4년 후 200년 관도대전. 원소는 사계주를 가진 최강자였습니다. 병력 10만, 기병만 1만. 누가 봐도 원소 천하였습니다. 조조는 연주 하나, 병력은 원소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누가 봐도 원소가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원소군은 굶주렸고 조조군은 배불렀습니다. 원소는 넓은 땅을 가졌지만 제대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호족들이 각자 땅을 차지하고 세금을 안 냈거든요. 조조는 좁은 땅이지만 둔전제로 빠짐없이 쥐어짰습니다. 조가가 직접 관리하니까 셀 틈이 없었습니다. 관도대전의 진짜 승부처는 전쟁터가 아니라 창고였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2024년 집값은 월급의 20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입니다. 월급쟁이가 한 푼도 안 쓰고 15년을 모아야 살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확률은 로또 수준, 전세는 사기 위험, 월세는 절반이 날아감. 정부는 매년 대책을 내놓습니다. 규제했다 풀었다, 공급했다 줄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뭘까요? 조조는 1800년 전에 답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내 집이 아니라 살 곳이다. 소유가 아니라 안정이다. 내 집 마련의 꿈,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꿈 때문에 현재를 저당 잡히면 안 됩니다. 둔전 완벽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이 너무 높았고 둔전민은 낮은 신분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일반 백성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권력자들이 둔전을 사유화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땅을 빼돌리고 백성을 착취하고 결국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초기에 성공한 이유는 하나, 떠도는 사람에게 머물 곳을 줬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800년 전 유민이나 무주택자나 원하는 건 같습니다. 내일도 여기 있을 수 있다는 확신. 조조는 그걸 줬고 천하를 얻었습니다. 정부는 그걸 주고 있습니까? 난세의 지혜로 현대를 읽는다. 삼국지 전략기획실이었습니다.